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을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순매수 규모가 5,800억 원을 넘어섰고요. 오늘도 비교적 큰 폭입니다. 800억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수급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오늘 투자 포인트는 앵커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심플하게 외국인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팩트 자체만 놓고 본다는 거죠. 외국인 오늘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현선물 모두 아주 보기 드물게 대규모로 순매수를 했죠. 선물 9,000계약에다가 현물 5,000억이 훨씬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조용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매수를 한 거죠. 왜 샀을까를 많이 고민도 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많겠죠. 전에 있었던 독일의 경제지표 호전, 또 미국도 계속 좋았고요, 경제지표가. 또 시캐스트라든지 또 유럽의 어떤 불안감 등이 좀 감소하는 어떤 흐름도 좀 있었고,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아마 환율도 상당히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제가 월요일마다 경제지표를 예정된 걸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일본의 1월 무역 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의외로 좀 나왔죠. 약간의 의외입니다. 7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사상 최대의 적자 폭을 낸 거죠. 아마 이것은 양쪽으로 해석도 가능하긴 합니다. 엔화 약세 정책을 좀 더 밀어붙일 명분도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베 정책의 어떤 무용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엔화 약세 때문에 수출도 늘어납니다. 당장 그것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였었고, 다만 수입 물가 자체도 상승하기 때문에 적자폭을 키웠다는 어떤 그런 딜레마에 직면한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과는 다릅니다. 당장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죠. 자, 그 무기를 지금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골칫거리인 원전을 지금 다시 키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수입 물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일본이 처해 있는 거죠. 해서 아마 일본 아베 정권의 어떤 정책이 스스로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쪽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환율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론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다음 주에 당장 박근혜 정부가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자체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결국 환율과 관련된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슈가 국내 경기 민감주와 외국인 같은 경우를 자극하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어제의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냥 무시하기에는 대단히 큰 매수세였다는 것. 향후에 만약에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같이 다른 방향으로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시장은 좀 더 기대감을 키워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속도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2,000포인트 위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물량이 굉장히 많죠. 10조 가까이 있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사줘야 되겠죠.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서 속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좋은 국면이 되겠고, 굳이 마지막으로 이번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 그러면은 어떤 신세계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라는 것은 미국 증시와 미국과 영국, 독일이 돌파했던 2011년의 고점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해서 그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아졌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중기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의 고점을 넘어설 신세계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신세계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외국인의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자면 어떤 업종들 많이 순매수를 하던가요? 당연하겠지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장을 이끌 때, 시장을 살 때는 통으로 사죠. 될 때는 보통 그렇게 쭉쭉 삽니다.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철강이나 전기가스 정도에 대한 매도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경기 민감 대형 업종 같은 경우 전기전자, 운수장비, 서비스, 금융 등등에서 쭉쭉 긁어서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규모 자체가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그런 모습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과 따라 놓고 봐야 되겠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고 있죠.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주에 해당됩니다. 대단하고요.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기아차, 삼성중공 같은 민감주 쪽에 들어가 있고 신한지도 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속도는 좀 약간 늦춰질 수 있겠지만은 방향은 그쪽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2,000선을 넘어서면서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기관 전반적으로 하자면 2,000억 원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투신권만 놓고 보자면 어제 1,100억 원대 순매도, 오늘도 600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업종별 동향과 묶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소화해야 될 물량들입니다. 최근에 투신권의 펀드 유입을 미추립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계속 일단 환매가 나오고 있죠. 금액이 500억이든 300억이든 200억이든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이건 2,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강하게 가면 갈수록 아마 유출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게 아마 투신권에 반영돼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을 외국인과 연기금이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가 향후의 수급의 최대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업종별로 본다면은 뭐 운수 장비나 건설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 외에 대부분 업종 철강 서비스, 유통, 화학 등등에서 매도가 나온 현상, 이런 현상은 향후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보일 수 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현대차, 금호 타이어 쪽을 좀 많이 보이고, 또 LG전자 같은 종목, 기업은행, 한국가스, 공사, 이런 종목들의 매수가 보이는데, 아마 이런 수급 구도, 향후에 지수도 올라간다 그러면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게 외국인의 수급에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자체는 왜 샀을까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팩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괴력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2005년부터 그 전부터 2000년대 들어서 직접적인 지수를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왜 샀을까보다도 샀다는 그 자체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중기적인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전략으로 약간 전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형주를 제가 박스권에서 단기 대응하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살짝 바꿀 필요가 있겠죠. 분할 대응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죠. 무조건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단에서 일부 매도 후에 좀 더 지켜보는 게 맞겠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대형주가 쭉쭉 치고 나간다고 해서 호삭 중성주가 바로 죽는 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중성 개별주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높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지 않고 수급 자체도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아마 코스닥 중성주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높이시고 같이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